요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라고 고민이 엄청 많으시죠. 코로나 이후로 회복세라고 생각했는데 불경기라 여전히 가게는 썰렁하고 SNS도 해보고 비용도 써가면서 마케팅도 해보고 메뉴도 바꿔봤는데 왜 손님은 늘지 않을까요? 규모가 있는 술집은 광고비를 쏟아붓고 체계적인 매뉴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지만 소형 술집은 그런 여력도 없고 결국 진심 하나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손님이 오시고 입소문을 통해서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사의 신 김유신님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손님은 맛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대접받는 느낌 때문에 돌아온다. 단골은 그렇게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골은 단순히 반복적인 방문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내는 영업사원이 됩니다. 이 입소문이 장사의 본질이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만족하면 그 사람은 10명에게 전달을 하고 그중 한 명이라도 또 우리 가게에 찾아오면 또 다른 10명한테 이어진다고. 결론은 손님을 영업사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광고보다 강력한 건 사람의 입소문. 요즘 소비자분들은 네이버 검색보다는 추천을 더 믿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모르는 지역에 간다고 일정이 되어 있을 때 검색을 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고 믿을 만한 가게를 가는 경우가 더 많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장사는 사람이 사람을 부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 구조는 돈뿐만 아니라 손님에 대한 정성과 관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유신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장사는 마음으로 손님을 사로잡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대형 가게 혹은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 무기죠.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손님을 상대합니다. 이런 것도 너무 큰 장사의 핵심 무기이죠. 하지만 소형 매장은 반대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이 가장 큰 무기죠. 이 교감을 만들기 가장 최적화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의 신 김유신님 책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작은 가게일수록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해야 한다. 그게 가능해?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모든 손님들을 다 기억하는 건 어렵지만 하루에 한 팀, 기억에 남는 그 한 팀, 진짜 신경 써보면 그 한 팀이 또 다른 손님들을 오게끔 만들어줍니다. 당장 내일 일주일 뒤 반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님의 반응은 딱 3개월 후에 성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손님들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면 서비스를 드리는 전략이 있죠. 하지만 무조건 퍼주는 건 이 가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유가 있는 서비스만이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비 오는 날 오신 손님들께만 드리는 따뜻한 국물 요리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술이 들어왔는데 단골분들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스토리텔링이 붙은 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 음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경험은 손님들은 입소문을 내줄 거예요. 장사의 신 김유신 님도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은 손님이 기억될 때 다시 온다.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다양한 가게에서 일을 해봤을 때도 이 전략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름까지 기억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지난번 먹었던 메뉴 아니면 못 드셨던 메뉴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감동은 재방문, 리뷰, 그리고 입소문까지 이어질 거예요.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일했던 가게에서는 1,000원짜리 우산을 많이 구비를 해두고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우산을 안 가지고 오신 손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때 배웅을 나가면서 새롭게 비늘을 뜯은 우산을 드리면서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산은 안 돌려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산을 건네드렸는데 반응도 너무 좋았고 다음에 오셨을 때 우산을 들고 오셔서 저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오늘 얘기한 내용 말고도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여태 일하면서 직접 느끼고 반응이 좋았던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정말 중요하죠. 우리 가게에 들어오게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게 하는 순간은 정말 어렵지만 다시 오게끔 만드는 건 가게 안에서의 충분한 스토리텔링과 접객, 이 모든 게 잘 어우러지면 그 한 분 한 분이 큰 영업사원이 되어 다른 손님들도 발걸음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모든 손님들을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루에 한 팀 진짜 기억을 해보자. 특히 교감이 있었던 손님, 그
그 한 팀을 기억해보자. 두 번째는 서비스에 스토리를 붙여보자. 의미 없이 많이 주문했으니 드리는 것보다 단골분들께만 드리는 겁니다. 비 오는 날 방문해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겁니다. 등등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서비스. 세 번째는 3개월은 기다려보자. 하루 이틀에 반응이 오는 건 너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모든 손님에게 좋은 접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오늘 뿌린 진심은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네 번째는 손님은 진심을 기억합니다. 장사는 결국 오프라인에서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 진심은 말보다는 눈빛, 행동, 작은 친절에서 느껴집니다. 저는 장사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대하고 큰 비용을 들여 마케팅을 해도 그 효과는 진짜 잠깐 반짝이고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건 저도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가게에 대한 색이 없고 손님을 만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에만 몰두하는 건 오히려 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 스토리, 서비스가 준비를 됐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가게를 널리 알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소통할 사람이 없다고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영상에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방 링크 남겨둘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고민 나눠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